감돌이.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는데 그건 바로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건이다. 당시 세계적으로 육상 스타들이었던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의 100m 결승 대결에서 벤 존슨이 승리를 했다. 하지만 우승 직후 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되면서 벤 존슨의 금메달은 칼 루이스에게 넘어갔다. 이 사건으로 한동안 공중파 채널에서 죄행일 벤 존슨의 약물 복용에 대한 뉴스나 다큐멘터리까지 볼 수 있었다. 당시 벤 존슨의 약물 복용 사건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밝혀냈는데 이로 인해 한국의 도핑 테스트 기술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2 피파 월드컵 한국, 일본,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등의 주요 대회에서 도핑 테스트를 우리 손으로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여자 100m 우승자인 그리피스 조이너에 대한 약물 복용 의혹도 끊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조이너 선수가 98년에 사망하면서 진실은 저 너머로 그녀의 100m 기록인 10초 49는 여자의 기록이라고는 믿기 힘든 엄청난 기록이며 심지어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직원들은 막상 올림픽이 끝난 후에 돌아갈 곳이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그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했다. 그게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서울올림픽에 관련된 지명들이 여럿 존재한다. 올림픽대로, 올림픽대교, 올림픽공원,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선수 기자촌, 올림픽로, 88올림픽 고속도로 등. 다만 88올림픽 고속도로는 2015년 12월 22일 4차로 확장 개통과 함께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내부에는 올림픽체육관이란 이름의 체육관이 존재하는데 88올림픽 당시 학교 측이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국비로 체육관을 짓기로 해 올림픽 당시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2016년 6월 2일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수호랑과 반다비로 결정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해 평창올림픽의 최고 히트작 중 하나라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 크게 호평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2002 한일 월드컵을 비롯하여 21세기 개최된 올림픽 월드컵 마스코트가 인기를 끈 적이 별로 없었기에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다고. 선수촌 입구에 있는 총알맨 조각상이 일본과 한국 웹상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으며 개그 소재로 쓰이기 시작했다. 2018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알펜시아 리조트를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 괴상한 조각상을 보고 이게 뭘 조각한 거냐고 묻자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모르겠어요라고 대답한 것을 관광객들이 이것을 이름으로 착각하면서 모르겠어요라고 알려졌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세워진 총알맨이 가장 유명하지만 평창에만 있던 조각품은 아니고 여러 곳에 있었다. 현재는 없지만 춘천 MBC 호반광장에 있던 총알맨은 황금색이었으며 이름은 황금 총알맨이었다. 한국뿐 아니라 미야자키 공원에도 황금 총알맨이 전시된 적이 있다. 올림픽에서 축구 금메달을 따면 다음 월드컵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저주가 있다. 200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카메룬은 2002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했으며 2004년 올림픽과 2008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아르헨티나는 각각 다음 월드컵들에서 8강이라는 다소 안 어울리는 성적을 거두었고 2012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멕시코 역시 다음 월드컵에서 플레이오프까지 갔다가 간신히 본선에 가는 치욕을 겪었다. 멕시코는 심지어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하였다. 다른 올림픽의 저주로 경제적인 것도 있는데 그리스 경제 위기의 1등 공신이 올림픽 개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 올림픽 이후 캐나다 몬트리올이 수십 년간 막대한 채무에 시달렸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연이어 개최한 브라질 역시 개최 도시가 파산을 선언했다. 역대 올림픽 대회 중 흑자를 본 대회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그나마 적자를 가장 적게 본 대회가 시드니 올림픽인데 그 대회마저도 1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고. 예전과 달리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가 별로 없어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최종 경쟁지가 겨우 2곳밖에 안 남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었다. 올림픽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판단한 IOC는 2014년 11월 대대적인 개혁안인 올림픽 어젠다 2020을 제시했다. 올림픽 어젠다 2020에서 부각되는 것은 개최 희망 도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과 개최 도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평이 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선수단이 입장하는 순서는 그리스, 다른 참가국들, 개최국 순서이며 다른 참가국들이 입장하는 순서는 대체로 개최국 언어에서 쓰는 문자의 사전순으로 입장한다. 초창기 올림픽에서는 덴마크, 스웨덴처럼 인접해 있는 국가들끼리 한 팀을 만들어 참가할 수 있었으며 이 팀들을 다국적 혼성팀이라고 불렀다. 초기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들이 푸대접을 받게 되자 여성 스포츠 대회를 따로 만들었었다. 이 대회에서 올림픽 못지않은 관중들을 모았는데 IOC가 위기감을 느껴 올림픽의 여성 종목들을 대거 늘린다는 조건으로 이 대회를 없앨 수 있었다.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단연 육상이며 특히 100m와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린다. 올림픽이 국제적 권위를 얻으면서 개회식만큼은 개최국의 국가 원수가 꼭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개최국의 국가 원수가 개회식에 참가하지 않은 대회는 2016 리우 올림픽뿐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올림픽을 가장 많이 개최한 대륙은 유럽으로 총 30번 개최했고 그 다음으로 북미 12번, 세 번째로 아시아 6번, 네 번째로 오세아니아 2번, 마지막으로 남미로 1번이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개최를 못했지만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 각 국가의 선수들이 딴 메달의 개수로 국가 간의 순위를 매기고는 하는데 IOC에서는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며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즉 이러한 순위는 IOC에서 인정하는 공식 순위가 아니다. 국가별 순위 집계 방식은 제각각인데 금메달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고 금메달 개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메달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획득한 메달의 총 개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있다. 전자의 경우 거의 모든 나라가 주로 사용하며 후자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언론사마다 달라서 전자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제까지는 금운동 메달 획득수에 기반한 순위 매기기를 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부터 순위 매기기는 안 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메달 목표도 사라질 거라 한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차지한 선수는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로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서 총 28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빅토르 안현수 선수는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여 한국인 중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8개의 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다.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는 사격의 진종호 선수와 양궁의 김순영 선수로서 각각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진종호 선수는 대한민국 유일 올림픽 4회 연속 메달리스트인데 3회 연속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 레전드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양정모 선수로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남자 레슬링 자유형 패더급을 석권했다.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쇼트트랙으로서 총 48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다음은 유도와 양궁으로 각각 유도 43개, 양궁 39개 메달을 획득했다.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수영이 바다에서 열렸다. 피레만에서 열린 이 대회 수영에서는 스피드보다는 파도를 넘는 기술이 중요했다. 제2회 파리올림픽의 수영은 센강에서 열려 유람선을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루머도 있었다고. 올림픽 역사상 가장 긴 거리를 달린 경기는 1912년 스톡홀름 대회의 로드사이클 결승전이다. 당시 우승한 오케이 루이스는 320km의 거리를 10시간 42분 39초간 달렸다. 스톡홀름 올림픽에서는 한 레슬링 경기를 무려 11시간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그레코로만 중량급 준결승에서 러시아의 마틴 클라인과 핀란드의 아시카이네는 11시간 동안이나 사투를 벌였다. 두 선수는 30분마다 한 번씩 휴식을 취해가며 경기를 진행했고 클라인이 승리를 했지만 결국 탈진해 결승전은 참가하지 못했다. 가장 짧은 시간의 경기는 2012년 런던 대회의 남자 100m 결승으로서 우사인 볼트가 9초 63으로 우승했다. 제2의 파리올림픽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색적인 종목들이 있었다. 잠수한 채 수영하기는 물속에서 잠수한 채 얼마나 멀리 또 얼마나 오래 수영하는가를 겨루는 경기였지만 곧바로 폐지되었다. 이유는 경기 모습이 관중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 다음으로 누가 연을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날리는가를 겨루는 연 날리기가 있었다. 평가 기준은 세련되고 관능적으로 연을 날리는 것이었는데 대회날 강한 돌풍으로 선수들이 준비한 연이 모두 날아가 버려 폐지되었다. 비둘기를 총으로 쏘는 종목도 있었다. 현대 클레이 사격 개념의 경기였으며 신호와 함께 클레이 대신 비둘기를 날려보냈던 것. 이 경기에서 300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떼구름을 당했고 경기장 바닥은 비둘기 피와 깃털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심지어 비둘기 사체가 관중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일도 생기며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다. 비둘기를 이용한 다른 색다른 경기로 비둘기들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를 겨루는 경기가 있었다. 총 7개의 세부 종목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경기 방식이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전설의 종목으로서 이유는 비둘기 선수들이 모두 나라가 없어져 버려서라고. 인명구조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경기였다. 사람들을 물에 빠뜨린 뒤 선수들이 물에 뛰어들어 얼마나 빨리 구하는지 겨루는 경기. 구조를 한 이후 심폐소생술까지 해야 했다 한다. 그런데 물에 빠뜨려 놓은 사람 중 한 명이 익사해버려 폐지. 실제 대포를 쏘는 대포 포격 경기가 있었다. 대포 포격은 일정한 거리에 표적을 두고 대포를 쏴서 이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경기였다. 파리 외곽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수많은 선수가 대포를 발사하여 소음과 환경 문제를 일으켰고 농가 한 채를 박살내는 사고를 내며 폐지. 누가 더 많은 푸들의 털을 깎느냐를 겨루는 푸들 털 깎기 경기가 있었다. 프랑스의 여성 농부가 2시간 동안 17마리의 푸들 털을 깎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 재미있는 경기도 안타깝게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 종목이긴 하지만 소방으로 경기를 겨루는 올림픽 경기 종목도 있었다. 일부러 불을 지르고 불을 끄는 종목. 당연히 이것도 폐지가 되었다. 제2회 파리올림픽 이후에도 다른 이색 종목들이 있었다. 싱글스틱은 1904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올림픽에서 처음 시작된 종목이었는데 두 선수가 목검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공격하는 경기였다. 먼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 지는 거였다고? 당연하게도 너무 잔인하다는 이유로 1회 만에 폐지가 되었다.
모터보트 경주는 1908년 런던 올림픽 종목이었는데 당시 평균 속도가 시속 30km에 불과한 배들이 멀리 바다 위에서 레이스를 하여 아무도 경기를 볼 수 없었다 한다. 역시나 1회 만에 퇴출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시 보라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 권총결투는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종목으로 20m, 30m 앞에 사람 모양의 마네킹을 두고 권총을 쏘는 경기였다. 마네킹에 코트를 입히는 등 꽤나 실제 사람같이 꾸며놓아서 이 마네킹의 목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모습이 너무 잔인하게 비쳤고 1회 만에 폐지되었다. 역사가 긴 올림픽이니만큼 황당하거나 신기한 일들도 많았다. 미국의 프레드 로츠는 1904년 미국의 세인트루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박탈당했다. 그는 15km를 달리고 지쳐버려 경주를 포기하고 차를 얻어 탔지만 쉬다 보니 체력이 회복되어 결승선을 8km 앞둔 곳에서 내려 다시 달렸던 것. 하지만 메달 시상 전 부정행위가 들통났기 때문에 금메달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평생 마라톤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영구 제명 조치를 받았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서 적도 기니 출신 에릭 부산바니는 해수욕장에서나 입는 헐렁한 트렁크 차림으로 개헤엄을 쳐 화제가 됐다. 그는 1분 50초 7을 기록해 1위 선수보다 무려 1분 4초 8이나 뒤졌지만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완주했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대회 최고의 스타가 됐다. 아테네 올림픽 남자 소총 결선에서 3점 차로 여유있게 1위를 달리던 미국의 에몬스는 마지막 한 발을 다른 선수의 관역에 쏴서 어이없게 금메달을 놓쳤다. 1932년 LA 올림픽 육상 여자 100m에서 미국의 스텔라 월시가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멀리뛰기, 원반 던지기 등에서도 20개의 세계 기록과 41개의 미국 기록을 수립. 1975년 미국은 그녀를 명예의 전당에 세웠다. 그런데 어느 날 1980년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한가롭게 쇼핑을 즐기던 월시가 강도가 쏜 총탄에 목숨을 잃은 것. 그런데 그녀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부검 과정에서 그녀가 남성의 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 그녀는 남녀 염색체 XX, XY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케냐 선수단이 올림픽 직전 불참을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선수 한둘이 아닌 선수단 모두가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케냐 선수단이 올림픽 참가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뒤늦게 밝혀진 불참 사유는 황당하게도 사자 때문이었다. 서식지를 벗어나 시내로 들어온 사자가 케냐 아이스하키 팀원들 일부를 주차장에서 습격한 것. 다행히도 선수들이 하키 스틱을 들고 있어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자가 생겨 불참하게 된 것이다. 셜록 홈즈의 저자 아서 코난 도일은 190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마라톤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그는 결승선 근처로 위치를 배정받아 선수들을 기다렸고 마침내 선두 선수를 보게 되는데 이탈리아 국적의 도란도 피에트리 선수가 결승선을 앞두고 탈진해 실신해버리고 만다. 원래 마라톤 코스는 40km였는데 당시 영국의 여왕이 출발점을 윈저공으로 변경하면서 2.195km가 늘어난 탓 도일은 피에트리를 부축해 레이스를 이어나갔고 피에트리는 1등으로 경기를 마쳤지만 당연히 금메달을 딸 수는 없었다고 한다.